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3쪽에 148번 경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매와 관련된 문제도 우리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차근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기본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역순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풀고 안 풀리면 다시 기본서 찾아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아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또 해설에서 알 수 있는 문제는 해설을 확인하시고 그래도 모르면 기본서를 찾아 들어가는 역순으로 공부하는 방법 괜찮습니다. 기본서를 두세 번 봤을 때는 기본서 계속 잡고 있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문제는 안 풀려. 문제를 풀어야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133쪽에 148번 다음 중 경매에 있어서 경매 부동산에 낙찰가 인수해야 할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 것. 낙찰자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그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실제 경매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주인 아저씨예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 갑이 멀리 이사를 가면서 이 주택을 세를 줬어요. 그래서 세입자 임차인들이 주인 아저씨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1억이고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월세 달세는 100만 원으로 해서 독채로 입주하기로 하신 거예요. 언제? 1월 달에. 그러면 이때 주인 아저씨에게 보증금 1억 장래가 염려가 되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해 주세요. 그럼 대부분의 주인 아저씨는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짜증내요. 그거 등기하려면은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걸 뭘 하냐고. 양심적인 분은 가르쳐 줍니다. 읍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갖추라고. 따라서 입주하시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뿐만이 아니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1월 달에 갖춰놨어요. 물론 임대차 계약 당시에 등기부 을구를 열람하니까 근저당, 저당권이 일체 없었어요. 그럼 안심하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출 수가 있죠. 이건 대항력과 요거는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겸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아니면 농협, 신협 같은데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는 근저당, 저당권을 설정해야 돼요. 언제? 5월 달에.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요거 있어도 이 부동산이 5억 정도가 된다. 그럼 안심하고 대출해 줄 수 있죠. 권리 분석을 해서.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5월 달에 하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자금 사정이 악화가 돼서 또다시 정이라는 사람에게 2번 저당권 근저당을 9월 달에 설정 등기하고 또다시 5천만 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데 여기는 변제기, 이행기, 갚을 날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도 원금도 한 푼도 안 갚으면
개인이든 금융기관이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신청할 때 최고가를 써낸 분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 경매 절차에서 이 주택이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최고가를 써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면 이분 수유가 되는 거예요. 경락인 낙찰인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법원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를 써내서 경락 낙찰허가 결정을 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경락대금을 완납한 순간 이 주택의 소유권을 낙찰인 경락인 무가 갖게 되는데, 무라는 사람이 세입자 을에게 빨리 나가! 하고 주택의 인도, 명도 반환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주택의 인도, 명도 반환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없어요? 그렇지, 이미 있었으니까. 이미 있었으니까 이거는 인수하셔야 돼.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1억을 인수해야 돼. 따라서 보증금 1억 안 주면 내보낼 수가 없다니까. 이때는 인수해. 인수지. 먼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안 해놔도. 임차권 설정 등기 안 해놔도. 따라서 최고가를 써낼 때 요거 내가 인수하고 최고가를 써내도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권리분석이야. 권리분석 해야 돼. 권리분석 하셔야 돼. 권리분석. 요거 인수하고 해도 남는 게 있을 때 그때 인수해야지. 그때 최고가를 써내야지. 그러면 1번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 소멸되죠. 2번 저당권 소멸되죠. 따라서 3억에 낙찰이 됐다. 3억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경락대금 3억에 대해서 배당 요구서를 써내면 1순위로 우선 변제 보증금의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면 1번 저당권이 법원에 배당 요구서 내면 여긴 2순위, 경매를 청구한 2번 저당권은 3순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1억 받고 1순위로 임차인 을, 1번 저당권자 2순위로 1억 받고 2번 저당권자 3순위로 5천 받고, 이렇게 잉여 남는 금액이 있어야만 경매를 법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선순위는 경락인이 인수할 필요가 없겠지. 왜? 소멸돼서 배당 받아 갔으니까. 따라서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은. 선택. 따라서 이때 배당 요구서를 지출 1순위를 받아갔다면 삭제주의, 이게 적용됩니다. 삭제주의는 한자가 소재와 똑같은 거예요. 소재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때는 인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1순위로 배당 요구서를 제출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경매를 청구했을 때 낙찰인 경락인이 인수해야 되느냐, 인수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 간단히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148번, 133쪽에 148번 1번 1순위 저당권보다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경매부동산의 낙찰자 경락인이 인수해야 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고르시면 안 되죠. 2번 경락에 하여 말소되는 저당권보다 앞서는 지상권,
경락에서 말소되는 저당권보다 앞서는 지상권은 1번 저당권 위에 1번 지상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수주의가 적용됩니다. 인수주의. 따라서 인수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시면 안 되죠. 3번 1순위 저당권보다 앞서는 전세권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6개월 이내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는 전세권. 자, 이번에는 임차권이 아니라 세입자 임차인들이 똑똑한 사람이라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주 안 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1억이 필요하니까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보증금이 아니라 전세금이 돼.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겁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1월달에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예요. 따라서 이 주택의 등기부 을구를 열람하시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전세권자 을의 명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병의 명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2번에. 그리고 2번 저당권자 누구? 병. 그리고 3번 저당권자 정. 저당권으로만 따졌을 때는 1번, 2번이겠죠? 그러나 여기부터 따졌을 때는 1번, 2번, 3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정. 자, 기타 금액 등 기재사항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부 다 보셨죠? 제가 경영학과 학생이나 행정학과 학생이나 법학과 학생을 강의할 때는 등기부 등본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서 복사해오라고 그래. 그리고 갑구 을구 표제부 보라고 그래. 그거 안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꼭 등기부 열람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갑구 을구 이것뿐인데 병구도 있다 이런 학생도 있어서 병구.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기재하는 거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저당권, 근저당, 전세권 이런 거 기재하는 거예요. 네. 자, 따라서 148번에 3번도 맞아요. 왜 맞아요? 6개월 이내에 만료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은 소멸되질 않아. 경매를 신청해도, 꼴찌가 경매를 신청해도 소멸되지 않아. 따라서 경락인이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1순위 저당권보다 뒤지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으로서 소액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의 보증금. 1순위 저당권보다 뒤진대, 여러분. 1순위보다 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1순위보다. 자, 1순위보다 뒤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겠죠?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겠죠.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1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들어왔다.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주택에 제일 먼저 을구에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을 설정했다. 제일 먼저 1번 저당권. 이 주택에.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1억을 빌려줬다.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 주택에 이어서 1월 달에 이어서 5월 달에 병이라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신 거예요. 세입자예요, 세입자, 임차인. 그런데 이분은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건 이길 0시부터죠? 확정일자는 언제 했다는 거예요? 5월달에. 5월달에 대항력 요거죠?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뭐가? 148번에 3번이. 예? 그러면 이때 여기 누가 그렇죠. 1번 저당권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청구,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왜 했을까?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해도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안 갚으니까 했겠죠. 네,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래도 연락이 없고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안 갚으니까 계약기간 변제기 이행기가 만료가 돼도 그럼 이때 경매를 신청했을 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했을 때 갖고 있을 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경락인이 법원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를 써내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경락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럼 이때 경락인에게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분이 인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후순위니까 소멸됐으니까 삭제주의 적용되느냐? 소재주의와 똑같다고 그랬죠? 삭제는. 한자는 똑같아. 한글로 읽을 때는 달리 읽어도. 한자는 소재, 삭제 똑같아. 소재주의, 삭제주의가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우선 소액보증금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지, 소액보증금. 자, 일반 상식으로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적이 있지만 간단히 확인합니다. 이거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생. 자, 우리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와 우선 변제는 달라요. 소액보증금을 왔을 때는 요거 대항력만 갖추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 소액보증금이 또 개정이 됐잖아. 개정이. 그렇죠? 그래서 2008년 8월 21일부터 언제까지? 2010년 7월 25일까지. 2010년 7월 25일까지. 이때는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다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이 얼마일 때? 6천 이하일 때. 똑같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이때는 얼마? 2천만 원을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우선 변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임차인에게 주장하는 거지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1번 저당권이 먼저 있는데 따라서 이때는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임차인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이때는 2천이에요. 2천.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에서는요.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똑같이 6천이야. 2천. 광역시 지역에서는 얼마? 5천 이하에 이때 1,700이었어요. 1,70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시군구지역, 기타지요. 그 밖에 시군구지역, 기타지요. 여기서는 4천 이하에 1,400이었다고요. 4천 이하에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2010년 7월 26일부터 2010년 7월 26일부터 언제까지? 2013년 12월 30일까지. 2013년 12월 30일까지는 서울 지역은 얼마래? 얼마래? 그렇죠.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일 때 많으면 우선 변제로 가야 돼.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가 아니라. 뭘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이때는 2,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요. 이때는 얼마였어요? 6,500만 원 이하. 6,500만 원 이하에 2,20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에서는요,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그리고 얼마였어요? 1,9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1,900만 원. 자, 자산관리 공부나 법 공부를 안 한 분들도 이거 일반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고, 우리도 일반 상식이라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 문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고요, 여러분.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자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얼마요? 그렇죠.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얼마? 1,4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5, 6년 단위로 개정해.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현실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죠. 금액이 상향 조정됐어. 2014년 1월 1일부터. 이때는 얼마예요, 여러분? 이때는 그렇죠. 9,500만 원 이하. 서울 지역은 9,500만 원 이하. 여기서 얼마? 3,200만 원. 3,200만 원. 요것을 갖다가 소액보증금으로 보고 최우선적으로 경매에서 배당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 길거리로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 세입자가. 세입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세입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임차인. 그러면 2014년 1월 1일부터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예요? 8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 보증금이. 그리고 얼마? 2,7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은요. 광역시 지역은 어떻게 개정이 됐대? 광역시 지역은. 에?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그 밖에 시군구 지역, 기타 시군구 지역은 얼마로? 4,500만 원 이하에서 얼마? 1,500만 원으로 개정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 금액 정도는 세입자 임차인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뭐만 갖추고 있으면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갖추고 있으면 확정일자 없어도. 요거의 효력 발생일은 이길 0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길 0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예요, 다음날 0시부터. 요거 모르시는 분도 많아.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1번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감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 따라서 내가 이사를 오고 내가 계약한 날은 2014년 2월이라 하더라도 1번 저당권이 여기 있더라고. 1번 저당권 어딨어? 등기부를 열람하시면 접수연호를 접수번호 여기 나와. 접수연호 접수번호 다. 이걸 제목이라고 안 하고 등기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여기 접수번호 다 나오는데 접수연호를 접수번호가 1번이 여기에 이사에 들어있다.
그럼 내가 받을 돈은 3,200이 아니라 2,500이 된다는 거예요. 1번 저당권, 근저당, 압류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은 2,000이 된다는 거예요. 2,000.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때는 내가 이사 온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번 근저당, 압류, 가압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 언제 들어왔을 때? 1번보다 그 뒤에 이사 왔을 때. 이거 전문가도 모르시는 분이 많다니까. 이거 파악하시고. 따라서 여기에 들어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있을 때는 경락인이 인수해야 되지만 중간에 껴있는 건 인수할 필요가 없다니까. 따라서 정답은 얼마예요, 여러분? 정답은 4번이지. 148번에 4번이지. 5번 집행 채무자 이전 148번에 5번이요. 133쪽 148번에 5번 집행 채무자 이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등기 이런 것은 인수주의가 적용이 돼요. 그러나 4번은 1번 저당권보다 뒤지는 5월 달에 있었다고. 따라서 1번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는 것은 가급적 세입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어. 1번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가처분, 특히 가등기 같은 거 주의하셔야 돼요. 가등기 이런 거는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48번은 정답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예? 그래서 낙찰인에게 이거 내놔 보증금 내놔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예? 누구 임대인에게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인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1번 저당권보다 후에 들어왔잖아. 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가 있는 거 등기부 열람해가지고 이런 거는 계약 안 하는 게 좋다니까. 임대차 계약.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자, 20대 학생들은 모를 수가 있어. 왜? 10대 학생들이나 왜? 계약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댁에 가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이거 다 알아. 다 계약해보셨기 때문에. 그러나 엄마 아빠가 이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1번 저당권이 여기 이 안에 들어있으면 접수인을 접수번호가 요 금액입니다. 하셔야 돼. 가르쳐줘야 돼. 이 금액은 세세한 것은 아빠 엄마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어른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상의도 해보시고 그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똑똑해졌네. 이렇게 아빠 엄마가 칭찬할 수도 있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이런 경우도 한번 확인해봐. 이런 경우. 이번엔 어떤 경우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인 아저씨. 집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주인 아저씨.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그래요. 남의 집에 입주하려면 계약해야죠. 무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이지.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 을이 이 주택에 입주를 할 때 보증금을 얼마 5천 주고 월세 달세를 얼마 30만 원 주기로 하고 계약 기간 2년 동안 입주하기로 계약을 1월 달에 하셨다고. 그런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대부분의 주인 아저씨는 안 해주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를 대부분의 주인 아저씨는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입주하시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해야 돼. 주민등록 전입신고해야지.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춰야지. 확정일자. 언제? 1월 달에 당해냈다. 특히 요 금액을 초과한다. 1억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요거 갖춰야지. 요거 틀림없이 요거까지 확정일자까지 해야 돼. 왜? 그렇지. 요거는 대항력이고 요거는 우선 변제니까.
우선 변제니까. 우선 변제니까. 우선 변제니까. 자, 1월 달에 갖춰놨어요. 그런데 금융기관도 좋고 개인도 좋고 저당권 근저당을 언제 3월 달에 설정을 하고 또다시 2억을 빌려줬다니까. 그리고 또다시 정이라는 사람이 2번 저당권 근저당 언제 9월 달에 설정하고 또다시 1억을 빌렸다니까. 그러면 이때 2번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왜?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도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도 원금이자를 계속해서 안 주니까요. 그럼 이때 선순위 1번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선순위 1번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임차권 설정된 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배당 요구서 제출하면 1순위. 우선 변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순위로 우선 변제 배당을 받습니다. 2순위로.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무라는 사람이 법원 경매 절차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최고가를 써내서 경락 낙찰을 받으면 경락대금을 완납한 순간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소멸되지 않은 임차권은 인수를 해야 된다니까. 인수하는 걸 시골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끌어안는다고. 끌어안는다고. 보증금 1억 끌어안아야 돼. 여러분. 보증금 1억 끌어안아야 돼. 그런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지. 따라서 배당 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해버리면 1순위가 돼버려. 그리고 여기가 2순위가 돼버려. 그리고 여기가 3순위가 돼버려. 그리고 경락인이 이때는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소멸, 삭제주의. 예? 소재주의가 적용됐으니까. 왜? 배당 받아갔으니까 1순위로. 따라서 요거보다 많은 금액, 지역별로 많은 금액은 뭐까지 합쳐야 돼? 뭐까지? 확정일자. 많은 금액은 확정일자까지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돼. 요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번에는 경매 신청을 1번이 해도 똑같지. 그런데 여기는 경매 신청을 안 하더라고. 세입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저당권처럼 담보권 실행원은 이미 경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매는 강제 경매라고 그래. 강제 경매. 그럼 1순위로 배당받고 2순위로 배당받고 소멸되고 3순위로 배당받음으로 경락인 낙찰인 입장에서는 인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그래서 경매와 관련해서 대항력 우선 변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선순위 근저당 있을 때 낙찰인 경락인 인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 상세 공부했으니까 성의를 봐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23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